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 침해 주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권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분인데요. 매주 목요일에 이 새로 고침 대한민국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오늘은 또 별도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요. 네. 수감 생활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많습니다.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감방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죠. 네네. 예. 근데 그거는 감방 청소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수용자가. 네. 박 전 대통령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할 때 누군가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네. 교도소에서는 자기 방을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깔끔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그 불만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청소만 자주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이 계속 켜져 있어 잠자기가 힘들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요. 예. 불을 교도소에서는 24시간 켜놓습니다. 수용자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잘 때는 이제 불편하니까 보통 3개의 등이 있으면 2개는 꺼주고요. 그러니까 조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예. 그럼으로써 좀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나 이제 자해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 불은 켜두긴 합니다. 모든 수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예민한 수용자들은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쪽의 반박은 전기열선도 깔아줬고 일종의 온돌이죠. 접이식 매트리스도 제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차갑다는 걸 이제 겨울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가을이고 지금 최저 기온도 10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옛날 감옥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의 감옥은 감방 안에서 얼음이 열 정도로 추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마룻바닥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전기 열선 온돌이 깔렸고 겨울철에도 1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직 대통령 방이니까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배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는 건 전형적인 과장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짚을게요. 만성질환인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용자는 몰라도 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외부 진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도소 안에 진료 시스템이나 인력은 부족해요. 의무과장 1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 수준이고요. 교도소 안에 MRI나 CT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는 건 현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 진료를 받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그 외부 진료 받는 장면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난해만 제가 법무부 통계를 받아보니까 34,000명 정도 되는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외부 진료도 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마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에다가 박해까지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침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어떤 공간에도 침대가 없어요. 환자들은 침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에게는 침대도 없는 곳에 전직 대통령을 가둬뒀다 하면 정말 인권 침해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우리는 주거 환경이 다르잖아요. 온돌이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온돌 문화. 그리고 사실 온돌이어야 좀 열기도 보존하고 더 잘 지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매트리스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수용자들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대접을 한 거예요. 이게 특혜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방만 보더라도 그게 4평짜리 방이거든요.
보통 한 5명, 6명 또는 7명 정도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걸 혼자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지만 이분은 거의 호텔급의 처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대접을 받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뭐 하나만한 얘기죠, 그건. 그래요? 네. 근데 그 지금 이게 주장하고 나선 그 단체가 국제 인권 전문 변호 단체라고 하는 MH 그룹인데 혹시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인권 단체나 우리가 흔히 들어본 뭐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뭐 이런 거로 보이지만 전혀 아니고요. 법률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변호사들이 사임했다고는 하지만 법률 회사에 소속되거나 뭐 개인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재판에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국제 변호사들이에요. 아, 클라이언트군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가다피 아들도 변호하고 있고, 그래서 뭐 손님을 따로 가리는 것 같지는 않고 손님의 의도대로 얘기해 주는.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CNN에 나온 걸 보면 언론 플레이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국제 변호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무슨 뭐 어떤 국제적인 어떤 인권 시민단체 이런 NGO 이런 게 아니군요. 그러면 전혀. 얼핏 그런 느낌도 가지게 하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제 이 고객 의뢰받고 하는 그런 회사다, 법률 회사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 얘기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술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뭐 공휴일이나 재판 없던 날을 감안하면 하루에 2번씩 변호사 접견하고 구치소장 뭐 그러니까 자주 상담하고 이거 황제 수용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정확한 지적이고요. 교도소에 살면 그 교도소 감방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돼요.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건 모두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자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감방 밖을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징역형의 경우에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노역하러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원합니다. 왜냐면 바람도 잠깐 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운동이나 접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수용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거 말고는 못 하거든요. 누가 면회로 오거나 그럼 접견을 하거나 이런 건데 이 특별한 뭐 재벌이라든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교도소에서 호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인 거고요. 그건 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이제 변호인단이 뭐 일괄 사임한다는 발표를 보고 그럼 그 변호사 접견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안에서의 인권 침해 주장은 상당히 지금 현실과 다르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그렇다 치고요. 일반 재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교도소가 문제가 많은 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수용 면적, 뭐 시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부족하고요. 특히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한국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과밀 수용이에요. 시설에 비해서 교도소 수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언제 늘었냐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늘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4만 7천 명 정도 되는 수용자가 4년 동안 5만 8천 명으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곳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시설, 인력, 뭐 예산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늘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교도소에 갇히는 범죄자가 늘어났다면 범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인, 강도, 절도, 범죄 다 줄었어요. 이를테면 살인으로 들어온 사람 4.4%, 강도는 33.3%, 뭐 절도는 19.1% 이런 식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왔냐? 경제 관련 사범들 있잖아요. 생계형 범죄, 채무 불이행,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서민들이 교도소에 많이 갇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4대약 척결 이런 거 하면서 뭐 불량식품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갇히고 이러면서 교도소의 수용자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교도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자기가 교도소에 가서 남들보다 훨씬 정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인권 상태가 열악해진 게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였다 이런 말씀. 아주 결정적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 고침 때 봐야죠. 네,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6시 31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그 차갑다는 걸 이제 겨울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네. 아직 뭐 가을이고 지금 최저 기온도 뭐 10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네. 그런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옛날 감옥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의 감옥은 감방 안에서 얼음이 열 정도로 추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마룻바닥 이런 거였죠.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전기 열선 온돌이 깔렸고 겨울철에도 1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직 대통령 방임이 뭐 박 전 대통령이 깔끔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그 불만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뭐 청소만 자주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이 계속 켜져 있어 잠자기가 힘들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요. 예. 불을 교도소에서는 24시간 켜놓습니다. 수용자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잘 때는 이제 불편하니까 보통 3개의 등이 있으면 2개는 꺼주고요. 그러니까 조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예. 그럼으로써 좀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나 이제 뭐 자해 우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 불은 켜두긴 합니다. 모든 수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예민한 수용자들은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쪽의 반박은 전기열선도 깔아줬고 그러니까 일종의 온돌이죠. 접이식 매트리스도 제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 침해 주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권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분인데요. 매주 목요일에 이 새로 고침 대한민국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오늘은 또 별도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요. 네. 수감 생활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많습니다.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감방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죠. 네네. 근데 그거는 감방 청소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수용자가. 네. 박 전 대통령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할 때 누군가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교도소에서는 자기 방을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저는